수십억 달러의 현금 뭉치로도 살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유일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모하다고 믿었던 그 도전이 이제 세계 군사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거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쥐고도 미국의 F-35나 프랑스의 라팔 대신 대한민국의 사천 비행장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작 가장 깊은 침묵에 빠진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경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 배치를 넘어 향후 5세대를 관통하고 6세대 기술 확장으로 직행하는 완전한 로드맵을 드러내자 중국 관영 매체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패닉과 함께 극도의 경계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뽕성 외침이 아닙니다. 왜 국제 정치의 냉혹한 판도 속에서 세계적인 큰손들이 한국과의 기술 공유 및 현지 생산, 협력의 사활을 걸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기술이 없어 서러웠고 핵심 부품 하나를 수입할 때도 거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21세기 초반 미국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최종 거부했을 때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술지진 사천의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전 세계를 누비며 독자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그들의 거친 F-21의 출발점된 눈이 바로 오늘날 KF-21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사천 하늘을 가르는 비행음은 더 이상 누기롱송에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것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기술 주권의 단단한 외침이며 세계 무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서막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가 그토록 찬양하던 유럽의 명품 전투기 대신 아직 양산 초기 단계인 대한민국의 전투기에 중동의 거부들이 매료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중국은 이토록 이 비행기에 경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냉혹한 국제 정치와 첨단 기술의 이면을 가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갑에 수조 원의 돈이 꽂혀 있어도 내 나라의 안보를 위한 무기를 내 마음대로 띄울 수 없다면 그것을 진정한 자주국방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중동의 거부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대로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수집해왔지만 정작 예멘 내전과 같은 실제 지오포리클 위기가 터질 때마다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야 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문제와 주변 국가의 군사적 균형을 이유로 사우디가 그토록 원했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판매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영국의 지원을 받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추가 도입을 추진했을 때에는 공동 개발국인 독일이 무기 수출 제한 조치라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우디의 전력 증강 계획을 통째로 마비시켰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부품을 분담해 생산하기 때문에 당국가라도 반대하면 수출이 불가능한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치의 냉혹한 갑질 속에서 사우디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프랑스의 라팔로 좁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명품 전투기라는 라팔의 화려한 명성 뒤에는 더 잔인한 시간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라파를 생산하는 다소 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첫 인도까지 최소 1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소 항공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수주를 올리며 수백 대의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프랑스 특유의 장인 정신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의 미시적 제조 공정과 분산된 공급망 탓에 월 생산량이 단 한두 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생산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프랑스 공군의 내수용이거나 이미 수년 전에 계약한 국가들의 선주문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태입니다. 만약 중동의 국가들이 지금 돈을 보낸다 해도
정작 기체를 인도받을 때쯤이면 그 기술은 이미 철지난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병목 현상과 강대국들의 이기주의는 중동의 지도자들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기 자산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사우디는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직캡 프로그램에 거액의 자금을 들고 참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일본의 완강한 반대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일본은 사우디가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전투기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핵심 기술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폐쇄적인 태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고립 속에서 사우디의 국영 방산기업 3위의 최고 경영자 와리드 아부칼레드는 중동의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들과 달리 돈만 내면 무기를 던져주고 떠나는 일방적인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기술 종속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파트너의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는 열린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비행기 기체가 아니라 자국 안으로 기술을 들여와 2030년까지 국방 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철벽 방어를 치며 절대 내주지 않던 군사 주권의 열쇠를 대한민국은 기꺼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일 당장 전쟁이 날 위험에 처해 있다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전투기와 지금 당장 우리 공군 기지에 배치되어 함께 하늘을 지켜줄 전투기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제 무기 시장의 거부들이 대한민국의 손을 잡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닌 내 나라의 하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이 아닌 시간과 신뢰가 무기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유럽에 10년 걸릴 일을 단 몇 년 만에 현실로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천 공장의 거대한 비밀이 이제 시작됩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방산 기업들이 장인 정신이라는 미명하에 수작업으로 전투기를 조립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대한민국 사천의 공장은 완전히 다른 시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K방산의 압도적인 제조혁명입니다. 한국 항공구주산업 사천 공장의 항공기 조립 라인에 들어서면 거대한 로봇팔들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 융합된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은 항공기 동체를 단일 구조로 길게 짜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기체를 거대한 블록 단위로 세분화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조립하는 첨단 모듈러 공법을 완성했습니다. 각 파트의 오차 범위를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제어하는 조립 로봇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체를 결합해 나가며 제조 기간을 프랑스 다소 항공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키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생산 능력은 단순히 항공공학의 발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조선업의 용접 가공 기술 자동차 산업의 대량 생산,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만들어낸 정밀 제조 공급망의 시너지가 국방 산업과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28년까지 KF-21에 탑재될 보조동력 장치를 포함한 핵심 구성품 17종을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을 통해 생산하고 납품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설계부터 나사 하나, 부품 하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통제되는 국산화 생태계가 뒷받침되었기에 외부의 압력이나 부품 부족으로 라인이 멈추는 리스크를 완전히 원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의 수많은 회의론자들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불가능한 무모한 도전이라며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는 수년 동안 경제 위기를 핑계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며 프로젝트 전체를 표류하게 만들 뻔한 거대한 암초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천 영구동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분담금 문제로 짐을 싸서 철수하던 날 텅 빈 복도를 바라보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쓸쓸함이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천 공장의 시계는 단 1분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기술진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작업복을 입고 출근해 도면을 새로 그리고 볼트를 조였습니다. 그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당당히 팔면 된다는 오기와 책임감이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배신과 냉소 속에서도 묵묵히 밤을 새우며 라인을 지켜낸 항구 엔지니어들의 억척스러운 집념은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양산형 시제기를 하늘로 띄워 올리는 거대한 대반전의 서막을 장식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수많은 반대와 파트너의 배신이 가르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스스로의 힘과 집념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기술진들의 이 미련할 정도로 단단한 책임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겉모습이 화려하다 해도 전투기의 두뇌와 심장이 남의 기술이라면 결국 그것은 반쪽짜리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미국이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던 그 금단의 영역이자 기술의 빗장을 스스로 깨부수며 진짜 기적을 완성했을까요? 이제 그 심장부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2015년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에게 단호하고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은 너희에게 절대 줄 수 없다. 그것은 사실상 KF-21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무기를 조립할 줄은 알아도 항공기의 핵심 두뇌와 심장만큼은 영원히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강대국들의 철저한 기술 패권주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전 세계는 자신들이 채운 기술의 빗장을 스스로 깨부순 한국인들의 무서운 집념을 목격하며 깊은 경악에 빠져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15,000파운드급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은 그 잔인한 기술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투기 엔진의 핵심은 가스터빈 내부에서 발생하는 1600도 이상의 가혹한 고온 폭풍을 버텨내는 소재 공학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은 단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고열에 변형되지 않는 단결정, 초안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열차폐 코팅 기술을 마침내 우리 자체 힘으로 국산화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국가 기밀로 분류하며 꽁꽁 숨겨왔던 금단의 영역을 대한민국 연구원들은 맨 땅에 헤딩하듯 마침내 밤낮으로 재련소를 지키며 마침내 스스로 열어젖힌 것입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했던 전투기의 눈 A사 레이더의 반전은 더욱 극적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기존 서방 측 5세대 전투기들이 사용하던 갈륨비소 소자를 과감히 건너뛰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질화 갈륨 소자를 기반으로 한 첨단 A사 레이더를 세계가 놀랄 속도로 개발해냈습니다. 질화 갈륨 기반의 레이더는 기존 세대보다 신호 전송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발열 관리에 유리하여 더 먼 거리의 적기를 먼저 포착하고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능력이 지극히 우수합니다. 여기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 임무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전투기의 핵심 항전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국산 원천 기술로 통합하는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항전 시스템의 완전한 자율권을 쥐었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향후 국산 유도 미사일인 천룡이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때 미국의 코드 승인이나 외교적 허가를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정한 군사적 주권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안테나 소자의 빔 초점이 맞지 않아
수백 번의 시험 평가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마당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던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레이더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남의 나라 무기를 구걸하며 눈치를 봐야 한다는 그 처절한 사명감 하나로 방진복 속에 땀을 흘렸던 그 외롭고 치열했던 싸움의 승리가 오늘날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거부했던 기술을 단 10년 만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준으로 독자 개발해낸 우리 과학자들의 위대한 집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독자적인 심장과 눈을 갖춘 KF-21은 단순한 4.5세대나 5세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6세대 미래전의 영역으로 거침없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빛의 검과 보이지 않는 날개의 비밀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총탄과 미사일이 난무하는 미래의 전장 속에서 단 2,000원의 비용으로 적의 드론을 완벽하게 격추하고 조종 사이 조종하는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보이지 않는 스텔스 무인기 편대를 자유자재로 지휘하는 세상 대한민국이 그리는 6세대 전투기의 미래는 이미 사천의 공장과 대전의 연구실에서 현실의 기술로 웅장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한화가 개발하여 이미 실제 군 전력에 배치되어 100%의 충격적인 요격률을 증명해낸 20kW 출력의 대공 레이저 블록 1 기술은 이제 KF-21 블록 3에 탑재될 100kW급 고출력 탑재형 레이저 무기 개발에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빛의 속도로 적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우리 전투기의 날개 밑에 장착되는 것인데, 물론 전투기라는 극도로 제한된 공간 내에 100kW급 레이저 무기를 집어넣는 것은 인류 공학계의 거대화된 도전이었습니다. 레이저를 발사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쌍발 엔진의 강력한 축출력으로부터 어떻게 손실 없이 뽑아내어 초고용량 커패시터 시스템에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고열을 전투기 내부의 특수 액체 냉각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완벽하게 제어할 것인가의 기술적 난제를 대한민국 기술진은 독창적인 열관리 공학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쪼개어 공동으로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직캡 프로젝트가 국가 간의 이견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레이저 무기 탑재를 사실상 포기하고 5.5세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비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단일화된 기술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실로 엄청난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KF-21 블록 3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유무인 복합체계인 머무티 기술과 국산 독자 전술 데이터 링크인 K링크의 결합에 있습니다. 피컹이 탑재된 KF-21은 전장의 안전한 후방에서 지휘 통제기가 되고 가오리 X와 같은 대한민국 독자 개발 스텔스 무인 전투기 무리들이 로열 윙맨으로서 적의 촘촘한 방공망 깊숙이 먼저 침투하여 정찰과 미사일 미끼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전장의 모든 디지털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아군 편대에 공유되며 필승의 작전을 지원합니다. 강대국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공상과학 소설 같은 미래전의 시나리오가 이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과 공군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조종사들이 적진의 혹독한 위협 속에서도 국산 기술이 제공하는 든든한 무인 편대의 호위와 레이저 방패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기술 존중의 숭고한 철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실에서 무인 편대 연동 테스트를 무사히 마치고 조종관을 잡은 손의 땀을 닦아내던 우리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의 굳건한 눈빛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거에는 외롭고 두려운 하늘이었지만 이제 내 곁을 지키는 국산 무인기들과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기에 그 어떤 적진이라도 두렵지 않다는 그 신뢰의 고백이야말로 KF-21이 나아갈 진짜 미래입니다. 레이저 무기와 무인기 편대를 거느리고 세계 하늘의 질서를 재편할 대한민국의 당당한 6세대 전투기의 청사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위대한 도약이 남긴 마지막 열매와 자주국방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위대한 도약이 남긴 실질적인 열매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무기 전문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KF-21 한 대가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본격적인 양상과 해외 수출이 궤도에 오르면 약 25조 원에 달하는 수출 유발 효과와 최소 50조 원에 이르는 첨단 기술 파급 효과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 방산의 성장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차 협력 업체들과의 견고한 생태계를 통해 15,000개의 상시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약 1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전통적인 제조업을 넘어 이제는 첨단 방위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이 장대한 여정 속에서 겪었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사태와 파트너십의 균열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게 변장된 축복이자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이웃국의 행태는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안보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당시 사우디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거액의 투자와 함께 KF-21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은 우리가 묵묵히 지켜낸 기술적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반전이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천의 밤하늘을 밝히던 연구실의 불빛, 엔지니어들의 지문이 새겨진 수많은 도면들, 시험 비행 핏경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이를 믿고 지지해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한데 모여 빚어낸 위대한 결실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는 원리는 양력과 추력이지만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저 높은 하늘로 띄어 올린 것은 강대국의 견제를 뚫고 일어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니며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완벽한 기술로 지켜내는 당당한 주권 국가입니다. KF-21은 하늘 위에 띄운 우리의 영토이자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 누구의 뒤도 따르지 않겠다는 가장 자랑스러운 고백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향한 위대한 스토리와 기술 독립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F-21의 엔진, 국산화를 완벽하게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숨겨진 신소재, 기술, K나노 코팅과 스텔스 특수 도료의 실체에 대해 전 세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정밀한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셔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위대한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